조선별난사 영창대군의 사례와 폐모의 출발점. 개축옥사. 개축옥사는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로 개축사화 또는 칠서의 옥이라고도 합니다.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했고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대북의 기자헌, 이첨, 유몽인이 실세로 떠오르는데 집권하자 대북은 소북의 영수이자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유영경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선조의 정비의 인왕후 박씨는 왕자를 생산하지 못한 채 1600년 사망하였고 1602년 의인왕후의 빈자리는 19세의 인목왕후 김씨가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후궁인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왕자 임해군과 광해군이 있었는데 임해군은 이미 자질에서 문제가 드러났지만 전란후 능력을 인정받으며 커버린 광해군은 큰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의 마음을 파고든 것은 어린 계비가 낳은 영창대군으로 1606년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적장자를 본 선조의 기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선조의 환심을 사고자 영창대군의 세자책봉을 은근히 청하는 세력들도 생겨났는데 결국 영창대군의 탄생을 계기로 북이는 다시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이 그것으로 대북의 중심에는 정인홍이 소북의 중심에는 유영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의 영수 유영경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면서 당연히 광해군으로 이어질 것 같은 왕통의 영창대군이라는 변수가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선조 후반의 전국에서 영창대군은 광해군을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였으나 선조의 급서로 전국은 일변하는데 어린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 불안한 선조는 광해군을 국왕에 올릴 것을 명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출범은 한편으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의 라이벌이었던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훗날을 염려하여 7명의 신하를 따로 불러 어린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줄 것을 신신당부했지만 권력 교체 속에서 거침없는 숙청이 이어지고 그 위협은 영창대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대북은 박홍구, 박승종, 유이분을 비롯한 소북에게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정권의 주도권을 제대로 잡지 못해 삼정승은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심의수를 비롯한 서인과 남인계 대신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611년에 성균관이 김갱필, 정여창, 족광조, 이현적, 이황을 비롯한 사림 출신인 5명의 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연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현적과 이황이 명종 시절 때 소윤에게 협력하면서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를 비루하게 본 정인홍이 회태변척소로 이현적과 이황을 성균관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회태변척소를 기점으로 조정에서 여론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1612년에 봉산옥사가 터지면서 대북은 정권의 우위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광해군은 서인과 남인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위성, 익사, 정운, 형난 공신을 서인, 남인, 소북, 대북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서인과 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변 7호의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등이 조령에서 은 상인을 죽이고 은 6,700냥을 약탈한 형사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변 7호는 그들이 만난 정자가 무륜정으로 서울 출신이라 관직에 오르지 못한 7명이 서자,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허웅인, 박지혜, 이경준, 김경손이 이룬 모임입니다. 심우영은 허균의 처의 삼촌이며 1617년 기준격의 상소에 의하면 허균이 공주 목사일 때 심우영, 이재영과 매우 친한 관계였고 심우영과 서양갑은 허균이 친히 기른 자들이었다 합니다. 1608년 서양갑, 심우영, 이경준, 김경손은 서울 허통에 연명 상소를 올렸으나 거절된 이후 세상에 대한 시선은 냉소로 바뀌어갔고 불만이 가득해져 도적질 따위를 일삼았는데 은 약탈 사건도 도적질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무렵 대북파는 왕위 계승권 분쟁으로 장차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대북의 영수인 기자헌, 이첨, 유몽인 등은 이 사건을 위조해 그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대북파는 박응서로부터 허위 자백을 하도록 설득했는데 박치의 심우영 등과 영모를 모의했으며
약탈은 같이 역모를 일으킬 무신들과의 교류에 필요했기 때문에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뇌물로 주어 정협을 훈련대장에 앉히고 역모에 성공해 영창대군을 옹립한 뒤 소성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옥사가 시작되었는데 봉산옥사에 이어 광해군이 침국을 합니다. 그러나 서양갑이 맨 처음 역모를 모의했던 사람은 소성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이라고 증언했는데 이건 역시 박응서의 자백처럼 거짓으로 보입니다. 서양갑은 박응서의 말에 완강히 부인했지만 어머니와 형이 고문 끝에 죽고 난 뒤 이 증언을 하기 전 날 내가 나라를 뒤흔들어 어머니와 형의 원수를 갚으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어머니와 형의 죽음에 분노해 이를 제대로 키워 원한을 갚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협 또한 역모의 고명 대신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으로 사건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명 대신들이 끌려오게 되었는데 대신 중 한 명인 박동량은 김제남과 인모광우가 의인왕후의 무덤에서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관은 대비 측 인물들이 광해군의 친모인 공빈, 김씨의 무덤에서 저주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서인 일파에서 서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대비 측 인물들이 공빈 김씨의 무덤에서 저주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16일 기후 15번째 기사 1613년명 만력 41년 박동량의 공추 내용에 대한 사관의 설명. 당초 선조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대군 궁방의 노비들이 무격의 망언을 듣고는 경환이 나게 된 빌미가 공빈에게 있다고 하면서 마침내 묘소에 저주할 음모를 꾸몄는데 그 말이 상당히 누설되자 임해군이 듣고는 궁노로 하여금 공빈의 능을 지키게 하여 결국은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미련하게 미혹된 노비들에 의해 꾀해진 지극히 사소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목표는 어디까지나 빈릉이었지 유릉은 아니었던 것이다. 군가의 노복들이 서로 투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나온 이런 말들은 대개 의거할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옥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 청리의 집에서 많이들 빗대어 말하곤 하였는데 동량이 마침내 헛소문을 가지고 부연해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대비와 상관이 있는 일이겠는가. 애초에 인모광우는 전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최소한의 처신도 못했고 친정인 김제남 일가 역시 정치적 능력도 좋지 않으면서 부정축제를 하며 광해군을 자극해 대비 측 인물의 저주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왕후는 광해군을 친아들처럼 무척 아끼고 세자가 되는 데에도 적극 지지했으며 광해군 역시 얼굴도 모르는 친어머니 공빈 김씨 대신에 의인왕후를 무척이나 따르며 친모처럼 모셨습니다. 그런 의인왕후로도 모자라 친모 공빈 김씨까지 저주한 사실이 맞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제남과 인모광우는 광해군과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김제남과 그의 세 아들이 사사되면서 인모광우의 친정은 거의 멸문되다시피 하며 영창대군 또한 해서인이 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가 위리안치되고 이후 1년 만인 1614년 유배지에서 의문사를 합니다. 강화부사 정왕은 9살이던 영창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으며 밥에도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먹지 못하게 해서 굶겨 죽였다거나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하여 태워 죽였다고도 합니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614년명 만력 42년 강화 부사정왕이 영창대군 이의를 살해하다. 강화 부사정왕이 영창대군 이의를 살해하였다. 정왕이 고을에 도착하여 이리 주변의 사람을 엄중히 금하고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 침상에 불을 떼서 눕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가 창살을 부여잡고 서서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의인은 사람됨이 영리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대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염려하여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죄인이라 하여 상복을 입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을 듣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영창대군이 살해되었고 그 외조부인 김제남이 사사되었지만 이 사건의 시발점인 은상 살해 사건의 가담자들은 서출이라지만 유력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또한 역모 사건으로 비화하는 와중에 선조의 고명을 받은 7명의 신하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대비의 아버지가 주모자라고 해서 엄청난 인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모에 가담한 것으로 처리된 인원과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처벌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많은 신료들이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개축 옥사 중에 광해군의 직접적인 지시로 왕자의 난때 방석의 생모인 신덕왕후를 처치한 절목을 실록에서 상고하라고 지시가 있었으며 처리가 늦어지자 여러 차례 독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해군 스스로가 인목왕후의 처리 문제를 고심한 것이며 은연중의 옥사를 대비인 인목왕후와 연결 짓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 김제남, 유릉 저주 사건 등 개축 옥사의 주요 내용과 어느 것 하나 대비와 무관한 것이 없다 보니 결국 개축 옥사 자체가 대비의 폐출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비는 서궁으로 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격식을 낮추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옥사의 출발점이었던 박응선은 목숨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관직으로 복귀되었고 공로에 대한 상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인 혹은 서인이었던 신음, 서성, 한준겸,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허욱, 한응인, 심의수 등도 몰락하여 대북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영의정과 좌의정도 대북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육조판서 또한 대북 세력에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점이 예조판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우의정이 서인 무당파 인물이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1615년을 기점으로 우의정도 다시 대북 세력에 넘어갑니다. 다만 당시까지의 영의정은 대북에서는 어느 정도 온건파였던 기자원이지만 해모론 이후로는 영의정 또한 대북에서 강경파인 정인웅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시기를 이후로 광해군의 완전한 흑화가 진행되어 이후 패모론 때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흑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박홍구, 박승종, 유이분이 이끌었던 소북은 김제남과 영창대군의 죽음 및 서인과 남인들의 정계 축출마저 방관하고 광해군과 대북의 옥사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인과 남인은 완전히 대북과 소북에게 실망해버렸고 결국 서인과 남인은 광해군, 대북, 소북을 몰아내기 위해 인조반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7명의 서얼들의 거사는 훗날 허균의 대표작 홍길동전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당시 허균은 이들과 긴밀한 교분을 유지했으며 공주목사 시절에는 서양갑, 이경준 등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허균은 능력은 있으되 이것을 발휘할 수 없는 막힌 사회, 부조리한 상황을 예리한 눈으로 주목했으며 서얼이나 무사와 같이 차별받는 신분들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 사상의 동반자임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균의 사상에서 대표적인 것은 호밀론인데 홍길동은 가정에서의 신분적 제약과 사회에 등용되지 못하는 사회적 모순에 부닥쳤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호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균은 개축 옥사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대북으로 전향을 하고 인목 대비 폐출 논의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깡패들을 모아 궁궐 뒷산에서 인목 대비를 암살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이첨과 사이가 벌어지고 1618년 기중격의 상소로 반란을 계획한다고 모함의 국문이 열렸고 신복들과 함께 능지처참형을 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영창대군의 사례와 폐모의 출발점, 개축 옥사였습니다.